서울 출신의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전북 전주에서 임방현 의원이 당선된 이후 32년 만에 20대 국회에 등원한 정운천 의원입니다. 왜 제가 32년 만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30년 동안 소선거구제 이후에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전라북도에는 전체가 23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경상북도로 가보니까 마찬가지로 338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18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석패율 제도 도입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시 저도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장벽을 허물기 위해 최소한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해서 영남, 호남의 민주당, 새누리당이 한 5명 정도 당선되어 지역장벽을 깨고 싶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8대에 계셨던 삼선 의원님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장벽의 수렁, 이 개혁안을 내놓고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편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19대도 똑같이 한 명도 없습니다. 19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해서 지역장벽을 깨고 실종된 정당 정치를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19대 의원님, 재선 의원님들 어때요? 편안하십니까? 정말 지금까지 30년 동안 특히 3선 이상 다선 중진 의원 여러분, 정당 정치는 양당 정치입니다. 지방에 가보면 책임도 없고 경쟁도 없고 일당 독주 시대를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끌어 왔는데 이걸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 과연 편안하셨습니까?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이 지난 12일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말 20대 국회에서는 권력 구조만 고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해서 이 지긋지긋한 지역장벽을 깨고 정당 정치를 복원하는 정치 제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좀 나오십시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게 좀 이 처음 등원해서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요. 제가 지난 10월 27일과 11월 2일 예결위에서 총리님이야 국무위원님들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을 촘촘히 살피고 비상대책위를 세워서 국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정말 절실한 애국심이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린 거 총님 기억하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거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네. 또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당부는 어디 간 데 없고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난달 16일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전국으로 지금 확산됐습니다. AI 심각 경보에도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이고 1,900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이 대항에 대해서 대한민국 총리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AI가 발생한 직후부터 기본적으로는 이제 담당하는 부서가 농식품부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저는 저대로 총리실에서는 총리실대로 지원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들, 과거의 메르스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광범위하게 대응하고 현장이 움직이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범정부적으로 좀 같이 협력을 해라. 이런 방향을 주면서 우리 농림부 장관에게 컨트롤 타워가 돼서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계속 공유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부처와 함께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잡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걸 심각 단계로 올려서 정말 강력한 대처를 통해서 조기 종식을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하자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알다시피 지난달 똑같이 AI 발생 2시간 만에 총리 관저에서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각부 장관, 각부 농림수산성, 환경성, 후생성 등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연계하고 심지어 살처분을 위해서는 자위대가 총동원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단 78만 마리, 우리의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살처분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량 살처분을 하면 바로 하루 만에 이게 살처분을 해야지 며칠이 걸리면 그게 급속하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이 걸리거든요. 왜 일본은 그렇게 자위대가 바로 즉각 대응을 하는데 우리도 지진이나 AI, 구제역 등 국가 재난 시에는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군이 그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이 초기부터 투입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아주 단기에 이번에 AI는 과거와 달리 아주 단기간 내에 번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 인력들이 부족해지고 이래서 이제 여러 지자체도 동원이 되고 또 중앙정부에 있는 모든 인력들 다 동원하고 거기에 군까지 같이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조직의 시스템이 돌아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발생하면 즉각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재난이 또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하자 이런 것이 저희 기본 방침이고 이 문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AI 사태는 물론이고 우리 국정공백 방지하시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리님 대통령 대행까지 맡으셨는데 그 각오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상 상황 하에서 저희들이 우선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안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튼튼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경제가 워낙 어려운데 또 이런 사태까지 생겨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챙기기 위한 노력,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 안전한 이런 국가 시스템이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단기에 좀 몰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와도 소통을 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더 대비를 해서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식품 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AI 방역망이 뚫려서 지금 굉장히 바쁘시죠? 그럼 여기 나오시지 않아야 되는데 나오셨어요. 예.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야생 조류에서 검출되고 나서 가금 농가에서 신고 들은 이후부터 재반 조치를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이 잘 잡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현 시점에서 바이러스 타입가 좀 달라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좀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총력 방역 태세를 갖추고 계속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제가 그때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장관님 기획실장이셨잖아요. 네. 그때 AI가 터졌을 때 한 달 안에 해결하고 AI 모범 국가가 됐고 그 당시에 200억 예산 들여서 상시 예찰 체제까지 해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우리 했잖아요. 예. 근데 왜 그게 지금까지는 아예 이번에는 먹혀들지 않고 있는지 그 답변은. 의원님, 상당 부분 제도 개선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육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유통 체제라든지 그다음에 철새라든지 환경 이동 관련한 그런 사항, 그다음 저희들이 방역 수준, 그다음에 소독제라든지 이 어떤 바이러스제에 대한 연구 수준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가의 상당 부분 의무 부과라든지 제재를 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 법령의 뒷받침이 또 되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고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추가로 더 강화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앞으로 AI나 구제액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 체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번에 4년 전에 제가 여기 새누리당 구제역 특위위원장 맡았을 때 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군부대 동원돼야 된다. 그때 그렇게 주장을 했고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달라 했는데 지금 국방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되고 있는 거예요? 군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수차라 제독차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하는 인력은 또 전문가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살처분하는 그런 분야라든지 그래서 그다음에 단순 노동 지원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은 초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고 있고 전문 인력도 보충하고 있고 중앙 지방 총력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예 축산을 안 하잖아요. 이 AI 구제역이 두려워서.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 이제 철새길 따라서 지금 AI가 터지고 있는데 이 철새길 따라서 어떤 생산 조정 제도 12월에서 3월까지는 아예 안 하게 하고 거기에 보상하는 이런 거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철새 도래지 중심으로는 아예 사육을 제한하든지 또는 휴식 견제를 하든지 하는 방안, 또 그 휴식에 따른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을 제도 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법령 정비를 같이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사후 대책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걸 완전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례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총력 방역을 하고 그 외에 또 많은 분야에서 개선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화면 좀 봐주시고 우리 농식품부 장관님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쌀 때문에 아주 고민 많으시죠? 예. 지금 어떻게 왜 4년 전에 17만 5천 원이 지금 12만 8천 원.
예. 올라도 시원치 않는데 이게 한 30%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변동직불금 7,500억이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400만 톤이 410만, 20, 30만 생산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가니까 쌀 비축은 170만 톤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비축 저장비는 그냥 800억, 900억까지 또 올라가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전문가니까 좀 대책 얘기해 보시죠. 예,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생산을 좀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소비를 좀 더 대폭 여러 가지 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재고는 이 사료용 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고 처분도 대폭 좀 하는 전망적인 개선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상당 부분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제로 소득 쌀값 떨어진 것을 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좀 법을 좀 고치더라도 이 분야에서 값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데 그 공짜로 주는 거 좋지 않아요. 예. 대책 잘 세우고 이번에 52만 톤 쌀 그냥 사료용으로 해가지고 한 8천억 손해를 보던데 그 50만 톤 그거를 비축해서 저장비 들어가고 또 사료로 들어가고.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번에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원래 생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 처방이고 그 다음에 소비 확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산조정 그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답변. 예, 저희들이 현재 한 3만 헥타 정도 생산 조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수급을 맞춰 가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생산 조정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고 또 쌀 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소득도 보존하면서 면적도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산자부 장관님 모시고 이따 또 한 번 모실 테니까 예. 다시 한번 드리고 산자부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자부 장관님하고는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또 한 번 더 강조하려합니다. 지금 화면 좀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내 발전 현황에서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전력 거래소에서 2.9% 맞나요? 지금 예, 현재. 저희랑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 계산으로 한 4.56% 됩니다. 네. 예, 그 다음 화면 좀.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MB 정부에서부터 저탄소 녹색 성장해서 굉장히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 IAEA에서 이렇게 결과를 보면 이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이 제일 꼴찌예요. 다른 나라 거의 25%. 다시 말하면 독일 25%, 영국 19%, 캐나다는 62%까지 되는데 어떻게 한국이 최하위란 말이에요? 11월 4일 날 이제 파리 협약이 이제 발효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압박을 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전력 계획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11월 30일 날 신재생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당초 2035년까지 11%로 하던 걸 10년을 앞당겨가지고 2025년까지 11%를 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안 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 그 다음에 규제, 민원인데요. 예, 특히 금융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고정돼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증서랑 그 전력 개통 가격을 합쳐가지고 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장기 고정 계약을 주도록 했고요. 그래서 금융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입지라든가 환경 규제가 많은데 이건 관련 부처랑 해가지고 그 전체 그 프로젝트를 전수조사해서 그 규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했고 민원 관련된 부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그 대폭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자원에 가서 이 어려운 농업을 살리는 길을 찾았잖아요. 예.
정말로 400평에 논 해봐야 80만 원 나오는데 400평에 100kW를 농가형으로 발전소를 만들면 거의 무려 돈이 얼마 나옵니까? 2,400만 원까지 나와요. 그러면 농가가 직접 하면 민원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망 개통 접속 보장 이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판매 단가 고정화 이거 해주신다고 했고. 이번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장기 저리 융자 1,000억 원 했는데 이건 이따 농식품 장관하고 한번 해볼 텐데 저는 10만 농가 정도를 하면 농가한테 1조 4천억을 줄 수 있고 10만 농가의 생산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산 농가에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농가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일단 한 10,000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농협이 중심이 돼서 이 사업 계획서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밀착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 고정 계약으로 입찰할 때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장기 처리 융자도 농림부랑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내년에 1,000호 그 다음 해서부터 2,000호, 3,000호, 4,000호씩 해가지고 허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척이 좋으면 더 추가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0.1% 안 올라가요. 1%밖에 10만 호 해도 신재생에너지 2% 올라갑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좀 10만 호 큰 계획을 한번 세우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10,000호예요. 좀 크게 키울 수 있죠. 일단은 한번 파일럿으로 한번 해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1,000호를 했는데 그 성과가 좋으면 대폭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만 호 하면 원자력 발전소 2개가 줄일 수 있고 석탄 3개를 줄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또 추가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우리 농식품부 장관님. 전번에 예결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농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농의 소득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만 이게 초기 시설 투자가 좀 많을 거니까 그 분야에 대한 부채 부담을 좀 줄여드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관 훼손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만 좀 협의가 되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 외에 이거 이제 가능하면은 농업진흥 지역 밖에 현재 농업진흥 지역 밖에 한 86만 헥타 정도 되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해서 해나가면 많은 분야에서 도움이 되겠다 하고 다행히 이제 농협에서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협의해서 이번 23일 날 MOU도 맺고 해서 진일보된 여러 가지 진전이 있겠습니다. 1조 원 투자해도 이자만 2, 3%, 3,400억이면 1조 원 투자 가능해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이자 비용을 좀 부담한다든지 하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석사조, 일자리 창출, 농업 살리기 위한 거 되고 또 퇴직자들 농촌에 내려오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한 거의 수만 개, 수천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명심하고 그런 분야가 좀 농업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는 길이에요, 이제. 네. 정운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